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고급 통변반 오늘 33강 병화에 대한 공부, 병화에 대한 총정리 시간이에요. 1시간 만에 병화일주 사주에 대한 이 핵심 요약 서머리 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병화에 대한 강의는 한 3시간, 4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근데 이걸 1시간 한 50분 정도 내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제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걸 좀 계절론을 중심으로 좀 풀어드립니다. 계절론. 그러니까 일주만 보고 사주를 보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환경과 일주를 같이 놓고 이제 사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소나무가 있다고 치는데, 그 소나무가 소나무밭에 있는 소나무인지, 바닷가의 소나무인지, 사막에 있는 소나무인지, 도시 지역에 있는 소나무인지, 아니면 첩첩산중에 있는 소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의 논리회로는 또 이거를 어디에 있는 소나무는 좋은 소나무일까? 어디에 있는 소나무는 나쁜 소나무일까? 또 이렇게 좋다 나쁘다로 분류를 할 텐데, 일단은 분류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는 바닷가에 있어서 좋고, 도시에 있는 소나무는 도시에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소나무는 바위 위에 난 게 최고지. 이렇게 하면 뭐 바위 위에 난 소나무가 멋있긴 한데 소나무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도 있잖아. 또 소나무가 어느 집 정원에 피어 있으면은 또 소나무 입장에서는 나를 소나무 밭으로 보내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플러 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데 포플러 나무가 도시의 매연 맡아가면서 그 도시의 가로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도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포플러 나무 입장에서는 나쁜 것일 수도 있지. 다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공의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고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나쁠 수 있죠. 이렇게 매연 많은 곳에 나를 심어놨어. 근데 포플러 나무가 맑은 공기 가득한 곳에 있으면 그 뭔 소용 있어? 이왕이면 매연 많은 곳에 좀 심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좀 맑은 공기를 좀 이렇게 좀 도시를 좀 정화해주고 뜨거운 땡볕에 도시민들한테 그늘을 제공해주고 멋진 연인들에게 가로수길을 만들어준다면은 뭐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좋고 나쁜 거는 다 자기의 느낌 나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자고요. 자, 오늘 33강 병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계절과 같이 엮어서 병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주를 보는 측면, 이거 중요한 건데 사주를 보는 측면 두 가지예요. 해당 글자가 힘이 센가 약한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명리를 공부할 때 해당 글자가 힘이 센가 약한가로 따져. 그것도 더 어이없게 힘이 세면 좋은 거고 힘이 약하면 안 좋은 거고 또 이렇게 또 완전히 이건 꼬여도 많이 꼬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같은 비유하고 있죠. 우리 남편 힘 세. 집안에만 있어. 그럼 뭐 하냐고. 집안에서 힘 세서 뭐 할 거야. 집안에서 힘 없는 게 나아져. 밤에는 써야겠지만 하여튼 너 나가면은 나가서 써야지.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써야지. 돈 벌어오는데 집안에서만. 그래서 제가 그죠? 미 본토에 주둔한 미군과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달리는 난민들을 구하러 해외 파병 나간 미군의 차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주둔한 본토 주둔 미군 누가 건드려? 힘 엄청 세죠. 근데 만약에 무슨 전쟁의 포화 속에 피난민을 구하러 특공대가 출동을 했어. 아무리 미군이라 그래도 죽을 수 있잖아. 해외 파병 가서. 근데 거기서 엄청 갓집 일을 하잖아. 그래서 사주를 보는 측면, 힘이 세냐 약하냐로만 보지 말고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측면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건데 대체로 이 둘이 따로 노는 경우가 70%, 80%가 따로 놀아요. 즉 힘은 약한데 가치가 높고 뭐 힘은 강한데 별 가치는 없고 그러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해주면 돼. 자기 나와바리에서 힘을 키운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힘을 가치 있게 쓰고 또 힘을 너무 빼서 기운이 없어지면 다시 자기의 나와바리로 자기 계절을 만나서 힘을 보충한 다음에 힘을 충분히 보충했으면은 다시 또 가치 있는 곳에 가서 내 힘을 쓰고 그래서 집에 와서 기운을 보충하고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형태들 그때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측면에 그럼 우리는 병화를 보는 측면에서 병화는
어떤 계절에서, 즉 지지의 어떤 환경에서 기운을 얻고 어떤 환경에서 내 가치를 발휘하는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둘 다 필요한 거죠.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활용되고는 있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오매나 죽네 하다가 번아웃에 딱 걸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힘은 강한데 할 일이 없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왜 아무도 나를 오라고 안 하는 것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천간에 병화가 떴다는 것은 병화라는 에너지의 오행적 특성, 화에 속하죠. 화라는 에너지는 보여내고 드러내고 밝히고 비추고 하는 활동을 하는 하죠. 드러내고 밝히고 비추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병정화일주를 자체발광일주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체발광일주, 태양 같은 거죠. 태양. 반사가 돼서 비를 밝히는 애가 있어요. 반사가 돼서 빛을 밝히는 애. 걔는 달이죠. 달. 달은 자체 발광을 하지 않아. 딴 데서 불을 받아다가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거 자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나 좀 이렇게 조명으로 좀 비춰줘야 돼. 그거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잘 어울리는 게 경금, 신금일주. 그 중에서도 특히 신금일주. 신금을 보석일주라 그래서 뭔가 찬란한 빛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자, 병화는 무언가를 밝히고 드러내는 사주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무언가를 밝히고 드러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의 병화는 힘은 강한데 할 일이 없을 수가 있고, 겨울의 병화는 힘은 약한데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월지라고 하는 환경, 즉 사주에서 나의 총체적인 계절을 상징하고 있는 이 월지가 임묘진이면 봄의 계절에, 뭐 사오미면 여름 계절, 뭐 신유술이면 가을,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겨울에 태어난 모모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계절이라는 게 대운의 영향을 받아요. 대운의 영향.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주는 나이 50, 60대가 되면 반드시 반대 계절인 가을로 가죠. 그게 봄을 거쳐서 갈지, 아니 뭐 여름을 거쳐서 갈지, 겨울을 거쳐서 갈지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인생 전반부에는 이런 계절을 살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반드시 반대 계절을 살게 돼 있어. 인생 후반부라는 게 대략 50대, 60대, 70대 정도가 되면 반대 계절을 살아. 하늘이 정한 공평한 규칙 같은 거죠. 마치 축구 경기로 치면은 뭐 전반전과 후반전에 골대 바꿔서 공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게 공평하잖아.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 병화일주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가치 있는 병화의 역할을 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에 자기 계절을 만나서 편하게 기운을 충전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름에 태어난 병화일주라고 한다면은 인생 전반부에는 힘을 키우다가 인생 후반부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입되다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병사를 모집해서 병사를 충분히 훈련시켜서 힘을 키운 다음에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급한 대로 일단 필요한 곳에 태어나자마자 투입시킨 다음에 인생 후반에 휴양소에 와서 편하게 쉬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의 일주, 계절과 일주의 관계를 볼 때는 이게 힘이 강하냐 약하냐로만 따지지 말고 가치가 있냐 없냐를 함께 보자. 사실 그렇게 치면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자, 우선 병화의 물상적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천간의 병화의 주가가 아주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화의 사회가 됐어. 옛날에는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면 이런 겸손하지 못한 녀석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가 화의 물상, 진짜 화라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왜? 인터넷, 유튜브, 첨단 과학기술 문명. 자,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마치 근대의 한 100년간의 발전은 그동안 인류가 한
몇천 년 동안 발전해왔던 진화의 시기와 맞먹을 정도의 진화를 근래 100년 만에 했어요. 요즘은 거의 10년 만에 기술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동안의 기술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요즘의 10년, 20년은 과거 시대에 한 3, 400년씩 변화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볼 때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대부분 칼 들고 싸워요. 근데 뭐 BC 500년 전의 전투에서도 칼 들고 싸우고 AD 500년의 전쟁에서 1000년의 갭이 있는데도 똑같이 칼 들고 싸우고 심지어는 AD 1500년의 전투에서도 칼 들고 싸워, 창 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인류는 거의 몇만 년 동안 칼 들고 창 들고 싸웠다는 소리야. 그런데 갑자기 1700년대, 800년대가 되면서 화학무기가 화약무기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전쟁의 양상이 특히 요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제는 탱크 잡는 보병들이 나타나가지고 탱크 부대, 기갑 부대를 대전차 보병이 휴대용 보병화기로 휴대용 미사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휴대용 미사일 분대원 6명, 10명 정도가 출동을 했는데 전부 1인 1 보병화기, 1인 1 미사일 시대.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기갑 부대가 대기갑 보병들한테 그냥 가루가 되고 있더라. 뭐 이거 완전히 옛날에는 탱크 한 대 나타나면은 저 보병들은 박살이 났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폭파하고 후다닥 도망간 이유가 저 정찰하러 온 북한군 탱크 2대, 3대에 놀래가지고 야 우리는 탱크를 막을 무기가 없어. 100만 병사 있어봤자 필요 없어. 탱크 두세 대 가면 못 막으면서 야 이승만 대통령이 야 다리 폭파해 바로 튄다 실시. 이런 요즘에는 탱크가 안 무서워. 뭐 1인 미사일 가지고 보병이 탱크를 잡으니까 드론도 날아다니죠. 아무튼 현대 시대에는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전과 발달을 상징하고 있는 게 명리학적으로는 병정화 에너지예요. 자, 화에너지라는 거는 이왕이면은 천간으로 들어 올리면 제맛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지지의 사오미, 천간의 병정, 이 에너지들이 모두 화기운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들어 올려서 밝히는 에너지인 천간의 병화와 정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돼. 사주에 천간의 병화나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한번 자신을 드러내고 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화에너지를 요즘 현대식 번역으로 할 때 저는 화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핫 에너지라고 핫. 요즘은 핫이라는 에너지를 어디다 많이 붙여요? 핫이라는 표현은 핫 플레이스, 핫 아이템. 그다음에 무슨 맛있는 먹거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사람들이 핫하게 몰리는 곳, 핫 스트리트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뭔가 드러내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요즘에 태어난 아기들이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난 지 몇 년 안 된 아기들이 있다고 쳐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 모델링을 받고 싶다고 자녀 사주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 사주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아이의 병정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게 히트의 인자거든요. 히트의 인자. 그래서 사주에 병화, 정화가 천간에 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어떤 시기가 되면은 자신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핫하게 활용되어지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그래요? 애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요? 그러면은 천간에 병정화 많으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일 겁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 존재하는 직업. 예전에 문명의 발달 속도가 느리던 시절에는 아버지가 하던 직업, 자식이 물려받고, 자식이 하던 직업, 자식의 자식이 물려받고, 8대조가 뭐를 해왔고,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부모 직업 물려받는 자식이 많지가 않아요. 왜? 부모 시대의 직업 환경과 자식 시대의 직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3분의 1 정도는 없어질 거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더 많이 생겨나겠죠. 요즘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유튜버라는 직업이 불과 우리나라에서는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연예인 될 사주네. 그럼 MBC 방송국 시험을 볼까요? KBS 방송국 시험을 볼까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네가 그냥 인터넷이라는 것에 유튜브 너를 찍어가지고 올리면 돼. 아유 지금 장난하세요? 이럴 거란 말이죠. 아니 요즘엔 다 그렇게 해. 요즘은 엑스트라를 뽑아도요. 요즘 방송국 엑스트라, 넷플릭스 엑스트라, 영화계 엑스트라에다가 웹드라마 엑스트라도 요즘 뽑아요. 웹드라마.
요즘 웹드라마 시장도 조회수만 받쳐주면은 끝내준다. 그러니까 사주의 병정화의 인자는 핫하게 사용되는 인자다. 이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만약 오행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다.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오셨다. 자, 어머니가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얘들아 모여라. 자, 내가 지금 뜨끈뜨끈한 지금 풀빵이랑 지금 뜨거운 무슨 음료 데워가지고 왔다. 이거 바로 먹어라. 지금 이거 식으면 맛없다. 지금 바로 먹어라. 이게 화. 다음, 자, 요거는 저 주방에 꺼내놔라. 저녁에 요리해서 먹을 거다. 이건 뭘까? 저녁에 요리해서 먹을 거다. 지금 당장 쓸 거 아닌데. 목. 요거 요리해서 먹을 거야, 저녁에. 그 다음에, 야, 너 어제 먹은 거 테이블에 있는 거 좀 정리해. 냉장고에 좀 이제 정리 좀 해서 넣어놔. 그거 뭘까요? 금.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탁 꺼내더니, 야, 이건 보관해놨다가 손님 올 때 먹을 거다. 꺼내 먹지 마라. 이건 뭘까? 수. 그러면 그러면 술에 한번 비교해줘요. 지금 당장 쇠주 한잔 합시다 하는 술은 화술인 거고, 이거 10년 동안 뱀술로 담가 놓읍시다 하는 거는 수술인 거죠. 그죠? 뱀을 담근 술이잖아. 최소 1년은 담가놔야지 뭐 뱀맛이 나올 거 아니야. 담그고 바로 먹으면 곤란하잖아. 오래 숙성시켰다. 그거 금수죠, 금수. 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화의 에너지는 지금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병화라는 에너지를 그래서 현대사회의 물상에서는 빛, 통신, 인터넷, 문명, 게임으로 치면 딱 문명이에요. 병화, 정화가 딱 문명이야. 정화가 좀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 어떤 과학기술이나 현대 문물이라고 본다면 병화는 광범위한 문명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병화를 공중파라 그러고 정화를 뭐 타겟 방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화는 타겟 방송, 딱 누구를 위한 방송이고 병화는 모두를 위한 방송. 듣든지 말든지 니들만. 나는 그냥 할 거야.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병화의 공의성, 공공성, 드러내기, 보여주기, 비추기, 밝히기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병화가 사오미의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은 너도 나도 밝히려고 하는 곳에서 밝히고 있는 사람인 거야. 병화가 해자축의 지지적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안 밝히는데 내가 지금 밝히는 거야. 힘은 약하지만 가치가 높다. 병화가 사오미의 환경 속에서 펼쳐 있으면 너도 나도 밝히려고 하는 곳에서 나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딱 요즘 K-팝 시장이죠. 요즘엔 나도 연예인 될 거야. 나도 연예인 될 거야. 나도 유튜브 할 거야. 나도 유튜브 할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 엄청나게 달아올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경겁제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경쟁 논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병화가 만약에 사오미 월에 태어난 병화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과정이 거기에 추가됩니다. 치열한 경쟁.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성공한 병화가 있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계속 밀리는 병화가 있고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 있다. 사주만 보고 알 수 있나요? 몰라. 물어봐야 돼. 만약에 사오미월에 병화가 딱 왔는데 딱 앉았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면은 경쟁에서 이긴 병화구나. 경쟁에서 현재 밀려난 병화. 경쟁에서 밀린 병화는 무슨 얘기를 할까? 나 스튜어디스 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지금 방송국에 입사 지원서 냈는데 5번이나 떨어졌어요. 나 유튜브 이번에 차렸는데 이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려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지금 밀리고 있구나. 좀 시간 좀 걸리겠구나. 인 거고. 그러면 뭐라고 조언해줘야 돼? 하지 마가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하시오. 될 때까지 계속 하시오. 같은 거고. 이게 만약에 해자축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해자축월의 병화는 아무도 안 하려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나 이제 그거 그만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이제 해자축월의 병화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사오미월의 병화가 경쟁에서 이긴 경우가 보통은 이번에 30대 1 경쟁을 뚫고 무슨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있는 무슨 컬리지에 제가 드디어 입학을 했어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100대 1 경쟁률인데 제가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무슨 오디션을 봐서 내가 합격을 했어요. 수많은 쇼핑몰들 중에서 우리 쇼핑몰이 지금 탑을 날리고 있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 경쟁에서 이긴 타입인데
그런 타입들은 되게 크게 되는 사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 크게 되는 사주들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병화도 계절론으로 보자면 그렇다 해요. 그러면 병화가 봄에 태어나거나 가을에 태어나면은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과독이거나 또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독이거나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병화의 물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명의 빛, 광의의 빛, 청명기, 전성기, 세상의 빛. 정화가 열이라면 병화는 빛이다. 열과 빛이라는 말을 아마 명리 공부하다 보면 종종 들어요. 병화는 빛, 정화는 열, 사화는 빛, 오화는 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듣는데 둘의 차이를 현실적 사주 해석에서 도입을 할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차이를 보자면은 빛은 상징성이고 열은 실질성이에요. 자, 집에도 빛과 열이 있죠. 전등은 빛이죠. 근데 그 전등으로 라면 못 끓여 먹죠. 다음,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빛보다는 열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춥고 배고픈데 성당에 갔어. 아무도 없는 성당에 갔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여서 예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힘을 얻었어. 라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 밥 차려준 거야? 아니면 나한테 상징적 힘을 준 거야? 상징적 힘을 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배고파서 노숙자로 누워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현금을 탁 이거 식사라도 해장국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오. 그 사람은 나한테 실질적 혜택을 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조카한테 명절날 조카들이 놀러 왔어. 얘가 정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인 용돈을 줘야 돼. 병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상징적 덕담을 많이 해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다 돈 좋아하니까. 너는 병화니까 돈으로 안 주고 내가 덕담을 해주고 그럼 큰일 나요 이제. 자,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죠. 자,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최고 비밀병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야. 우크라이나의 비밀병기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하루에 한두 개 나라의 그 화상 전화로 호소를 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러시아가 미사일로 이렇게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전에 같으면 야 우크라이나 도와주다가 괜히 러시아한테 한 대 주워박히면 어떡하냐 하고 다들 몸살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좀 도와달라니까 하면서 양심을 막 후벼. 너 나 안 도와주면 너 천당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양심을 후비는 말들을 너 무기 많잖아. 나 좀만 빌려줘. 라고 하니까 와, 내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그런 대통령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죠. 상징적.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사력에서 세계 2위 소련, 세계 2위 러시아와 세계 20위권 밖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붙었으면 당연히 3, 4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박살나는 게 정상인데 그 사람 우크라이나에는 신념이 있죠. 와, 대통령이 안 도망가고 우리랑 함께 하고 있다. 우리 함께 뭉치자. 우린 이길 수 있다. 막 사기충천이죠. 그러니까 보병이 탱크를 잡으러 다니고 있고 이제 그런 느낌들. 러시아는 상징,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무기가 세니까 돼. 일종의 약간 빛과 열의 대결 같은 느낌 같은 건데 실질적인 군사력을 가졌지만 명분은 개차반인 러시아와 무기는 떨어지지만 명분이 강한 그게 일종의 병화하고 정화의 대결 같은 그런 느낌이다. 사실 이 병화라는 에너지를 쫓고 있는 사주들 중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가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저 100명 중에 1명 성공하는데 아이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에 청춘을 바친 나 운동할래요. 뭐 쇼트트랙을 할래요. 그런 경우는 운동을 했어. 아마 운동한 사람, 쇼트트랙을 배운 사람 한 200~300명 중에 1명 정도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국가대표가 안 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못하면 내 청춘 10년 돌리도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는 상징성이 되게 강하다. 예전에 심석희 선수의 사주를 보면은 추운 겨울 엄동선안에 연간에 떠 있는 병화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비겁들이 달려가는 형태의 사주야. 딱 심석희 사주답죠? 수많은 사주들이 야 내가 저 태양을 잡을 거야. 내가 저 태양을 잡을 거야.
근데 사실 운동선수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지 사실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특히나 뭐 프로 계통이라면 몰라도.